자,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톡스를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맞다가 갑자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써마지를 매년 받으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쭉, 20년 동안 쭉 맞다가 갑자기 중지하면 그동안 젊었던 게 갑자기 10년치, 20년치가 폭삭 늘려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톡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보톡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사람 피부 밑에는 여러 가지 얼굴 근육들이 있죠. 근육들을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근육이 수축을 하면 그 위에 있는 피부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보톡스는 피부 자체의 주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줄여서 그 위에 생기는 주름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눈가 주름 또는 미간 주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주름이 계속 잡히다 보면 나중에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쪽에다가 보톡스를 놓게 되면 주름이 줄게 되겠죠. 이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35살 때부터 15년 동안 꾸준히 1년에 2번씩 보톡스를 맞았다. 내 나이가 50이 됐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가 딴 나라로 이민을 간다든지 보톡스를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안 맞고 1, 2년 지나면 내가 35살 때부터 꾸준히 이 젊음을 유지했는데 그동안 미뤄왔던 주름이 확 생기지 않을까? 분명히 궁금하시겠죠? 저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10년 동안 꾸준히 치러봤다가 확 늘른다는 걸 한 비유를 제가 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물이 안 들어오도록 쫙 막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막았어요. 물이 쭉 차 있겠죠. 그동안 항상 물도 많고 좋은 환경이잖아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쭉 쌓였던 높은 물들이 그냥 한꺼번에 싹 없어지죠. 이게 바로 10년 동안 보톡스 맞다가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이가 있다라고 보세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톡스 원리 아시죠? 피부 밑에 근육이 수축을 하니까 이렇게 피부가 쭈그러지고 펴지고, 이 원리죠. 보톡스를 맞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들은 여러 가지 표정, 특히 눈가로 가정을 할게요. 웃으면 계속 이렇게 좀 주름이 생겼다가 근육이 수축하지 않으면 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겠죠. 10살짜리, 5살짜리 꼬마아이들 웃는다고 해서 표정을 안 지으면 주름이 생기나요? 깨끗하게 펴져 있잖아요. 근데 그 5살짜리 꼬마가 40년 동안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보세요, 지금도 약간 주름이 생겼죠? 그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겠죠. 보톡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육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이 조금만 주름을 적게 만들면 아까 제가 세게 계속 오래 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주름이 덜 생기겠죠. 어느 순간 10년 동안 계속 근육 수축을 약화시켰다가 10년째부터 귀찮아, 이제 보톡스 안 맞을래 해서 안 맞으면 이 종이가 갑자기 주름이 확 생길까요? 아니죠. 보톡스를 안 맞으면 그 시점부터 주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0년 맞다가 안 맞으면 확 늘른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써마지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대충 이제 답을 예상하시겠죠? 써마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써마지는 옆에서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고주파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진피층에다가 고주파 열을 주면 그 열에 의해서 진피 내 섬유화세포가 자극을 받고 그 섬유화세포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되죠.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20살을 기점으로 콜라겐 양은 1년에 1%씩 쭉 떨어진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써마지는 이 떨어지는 부분을 억지로 올리고 해서 콜라겐 양이 줄지 않도록 젊음을 유지하는 상태겠죠. 내가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계속 콜라겐 양을 늘려왔다, 최소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왔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내가 써마지를 이제 안 받게 되면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유지해봤던 콜라겐이 갑자기 10년치가 확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 써마지를 중지한 시점에서부터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서서히 늙게 되겠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저한테 탈모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남자분들 계세요. 선생님, 제가 탈모약을 먹으면 좋다는 건 아는데 약을 20년 동안 먹어서 계속 잘 머리가 유지됐는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에서 갑자기 약을 딱 끊으면 20년치 동안 내가 막아왔던 머리가 확 빠지나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 유지했던 머리카락이 약을 중지하면 그때부터 자연적으로 빠지는 것만큼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맞았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톡스 내성입니다.
실제로 1000명당 1명, 약 0.1% 정도 내성이 생긴다라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절대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내성이 좀 걱정될 경우에는 내성이 좀 덜 생기는 보톡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맞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은 보톡스는 피부과만 쓰는 게 아니라 신경과 선생님도 많이 쓰세요. 이렇게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과량을 쓰는데, 피부과 영역에서 쓰는 보톡스 양은 정말 소량입니다. 그래서 보톡스에 대한 내성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고,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내성 하면 뭔가가 되게 위험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항생제 내성이죠. 항생제 내성은 건강상 큰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감염이 됐을 때 그 항생제가 몸에 듣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내성이란 말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보톡스의 내성은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건강상 위해가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톡스를 안 맞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톡스 내성은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맞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내성 부분은 생각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화학약을 계속 오랫동안 맞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다행히 보톡스는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제조로서 어떠한 미생물로 추출한 생물 유래한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화학약품을 맞는다, 그런 두려움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이제 언급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써마지는 레이저가 아니라 고주파 장비입니다. 뭐 옆에 논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논문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에 미세한 계획된 상처를 주게 되면 오히려 콜라겐 양이 늘어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레이저 중에 가장 강하게 하는 방식의 레이저가 아마 흉터 치료를 위한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일 거예요. 역설적으로 너무 강하게 쓰게 되면 파여있는 흉터가 살이 차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논문에서 피부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계획된 자극을 주게 되면 콜라겐이 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시 써마지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써마지는 고주파를 통해서 피부에 열적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레이저랑 비슷한 거예요. 레이저는 빛이 들어가서 열로 바뀌고, 써마지는 고주파가 들어가서 열로 바뀌고, 결국 똑같은 거죠. 계획된 상처를 통해서 콜라겐을 늘리기 때문에 이건 역시 뭐 옆에 한 논문 한번 보실까요? 써마지를 했을 때 콜라겐 양이 역설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은 세월이라는 걸 피할 수 없죠. 다시 한번 비유하자면 세월이라는 비를 계속 맞고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서 조금 비를 안 맞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이 처마 밑에 비를 안 맞는 게 바로 보톡스 또는 뭐 써마지 같은 거겠죠. 처마 밑에 계속 있던 분이 갑자기 비를 맞는다고 해서 그동안 늙었던 게 확 늙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완전히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대의학을 통해서 나이가 들고 60, 70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을 활용하면 조금 더 곱게 늙을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 무조건 나쁜 거야, 써마지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